글로벌 올해의 성장은 마이너스 3% 전망, 선진국은 마이너스 6%, 한국은 마이너스 1.3%인데 그게 선방이라 이거죠. 네, 우리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에휴, 에휴, 에휴.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작살나는 것 같은데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조만간 주식은 다시 꼬꾸라지겠지 하고 이제 더블 딥에 배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것을 관련해서 제가 왕초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전 세계 경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 망할 놈의 코로나, 미국 실업자가 9주 만에 3,9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전부 통틀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3,900만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야, 9주 만에 대박이죠. 4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14.7%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경제 공황 후 최악, 으악! 그리고 중국은 양회에서 1990년 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를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중국이 올해는 7% 성장, 올해는 6.5% 성장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숫자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딴 얘기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했나 보고요. 지금 뭐 IMF에서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글로벌 올해의 성장은 마이너스 3% 전망, 선진국은 마이너스 6%, 한국은 마이너스 1.3%인데 그게 선방이라 이거죠. 네, 우리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에휴, 에휴, 에휴. 네, 제가 이제 경제 공황을 살펴보니까, 네, 옛날에는 뭐, 이력서 같은 걸 안 넣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사진 찍는 게 비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상황이 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실업 클레임, 그러니까 Initial Unemployment Claim,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실업자의 수가 3월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 3월 중순부터 빵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일주일에 뭐 7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실업자가 팍팍 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었긴 한데 그래도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심각하다, 심각해. 자, 그런데 주식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거 참 이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완전히 박살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10번 겪었어요. 이번이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첫 번째 불경기는 1949년에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949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옆에 보세요. 주식 수익률.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2분기에는 주식이 좀 떨어졌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주식이 막 10%, 7%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그 다음이 53년도 3분기 동안에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에 그 미국 경제가 축소를 했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3분기 동안 엄청나게 오른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1분기 8%, 2분기 8%, 3분기 10% 이상하죠. 자, 그 다음 1958년 또 보면은 여기 3분기 동안 경제가 축소를 했는데 야, 주식은 5%, 7%, 10%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어. 네, 그리고 자, 61년은 네, 딱 1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때도 주식이 올랐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지만 그냥 보세요. 70년에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때도 당연히 주식이 올랐고요. 70년대, 그러니까 1970년 4분기죠. 그죠? 그리고 74년, 75년에는 좀 그 불경기가 오래 갔습니다. 자, 5분기 정도 이제 불경기가 왔었는데요. 네, 74년 그 2분기, 3분기에는 주식이 왕창 깨진 게 보입니다. 그런데 네, 마이너스 성장은 지속되는데 4분기부터 주식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75년 1분기에는 주식이 자그만치 22% 올랐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식은 S&P 500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2분기도 왕창 올랐고요. 그 다음이 80년, 2분기였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82년에는 불경기가 4분기, 처음 2분기 뒷걸음질하다가 82년 3분기, 4분기 정말 화려하게 또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91년, 이때는 조금 특이하네. 91년 1분기에 미국 경제가 축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데 네, 주식은 1분기 왕창 올랐고 2분기 조금 떨어졌다가 3분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4분기 동안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처음 두 번기에는 주식이 작살났습니다. 이때 리먼이었었죠. 2008년 9월인가 10월인가 이때 주식이 작살나다가 2009년 2분기 3분기에 화려한 컴백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 1분기에 그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5%가 성장을 하고 이때 주식이 작살이 났는데 2분기에는 지금 주식이 완전히 또 쫙 회복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보시죠. 네, 보시면요. 네, 미국은 이제 10번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경기 구간이 가장 길었던 게 5분기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한 번 있었죠. 이게 언제였더라? 1974년인가? 5년인가?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수익률 100%, 50%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5분기 동안에 총 합쳐가지고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하면은 그때 주식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경기 구간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짜리가 있고 가장 많은 게 3분기죠. 그게 사례가 4번 있었습니다. 이 4번 모두 주식이 3분기에 걸쳐서 올랐다라는 거고요. 딱 한 번 주식이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게 4분, 그러니까 불경기가 4분기 했을 때 이때 이제 주식이 딱 한 번 그 총 4분기에 걸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야, 근데 보시면은 불경기 동안에 투자만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번 이렇게 미국 불경기에 그때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거의 매번 돈을 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죠?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이런 얼굴이 나올만 하죠. 이건 도대체 뭐야? 하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불경기 중에 마지막 두 분기는 거의 무조건 돈을 법니다. 예외는 91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2009년 마지막 두 분기에 분명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예외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91년이죠. 여기서도 마지막 분기에는 돈을 벌었고요. 이제 불경기 동안에. 그 두 번째 마지막 분기에 돈을 조금 잃긴 했는데, 그래봤자 1% 잃었고요. 네, 그리고 그 위를 보면 여기도 마지막 두 분기에는 돈을 버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지막 두 분기에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불경기 중간에 마지막 두 분기에는 우리가 돈을 법니다. 주식을 통해서. 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특히 초보자들이 혼동하기가 쉬워요. 경제가 나쁘면 주식이 그게 나쁜가? 뭐 it depends 이기는 하지만 네, 주식시장은 중요한 게 최소 두 분기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6개월 전에 다시 주식이 오를 거라는 그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는 경기가 매우 안 좋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해도 오케이 6개월 후면 이게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겠구나 해가지고 주식은 그때부터 벌써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사실 이제 뭐 머리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몸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금 경기가 십창이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실업자는 막 오르고 있고 우리 옆집에 피터는 잘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식은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주식시장이 틀렸겠지. 야 지금 우리 친구 피터가 잘리고 지금 폴이 막 울고 있는데 아니야 이럴 순 없는 거야. 주식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네, 근데 경기가 실질적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가기 6개월 전부터 주식은 오른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경기 후에도 수익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80년에는 불경기가 이렇게 2분기 동안 있었잖아요. 그 다음 4분기, 그러니까 80년 4분기, 81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수익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보면은 불경기 바로 직후 분기에는 우리가 10번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8번 주식이 올랐고요. 이 10번 모두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분기에 5%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 바로 다음 단기에는 돈 벌 가능성이 꽤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분기 후에도 돈 벌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 수익은 좀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후에도 돈을 벌 가능성이 뭐 한 60% 정도 있었어요. 10번 사례 중에서 불경기를 벗어나서 3분기, 4분기 후에 돈을 번 사례는 10번 중에서 6번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돈을 번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이거는 뭐냐? 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주식은 뭐 보통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계속 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분기 동안 킵하고 있어도 주식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주식시장은 불경기가 온다는 거를 불경기가 실제로 오기 전에 이미 눈치를 까죠. 두 분기 정도 먼저 눈치를 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한 두 분기에서 4분기 전에 벌써 눈치를 깝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동그라미를 쳐놨다는 건 중요한 거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불경기가 실제로 오기 2분기 전에는 주식시장이 10번 모두 무조건 마이너스 수익이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외는 코로나죠. 왜냐하면 사실 당연히 2019년 3분기에 아무도 코로나라는 게 온다는 걸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3분기 수익률은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상한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무슨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주식시장이 2분기 전에 캐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자, 여기 49년에 2분기부터 주식이 작살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죠. 48년 3분기에 벌써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54년 1분기부터 주식이 작살나는데, 53년 3분기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58년 1분기에 경제가 작살나는데, 57년 3분기부터 주식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오히려 불경기 1분기 전에는 주식이 평균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벌써 캐치한 거죠. 오케이, 이제 좀 있으면 불경기가 오지만 그거 조만간 극복이 될 거야. 메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불경기가 실제로 오기 전 2분기, 3분기, 4분기 전에는 네, 주식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주식은 6개월 후에 또는 9개월 후에 그 경제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십창이라고 해서 네, 6개월 후에 경제가 십창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주식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네, 왜 이런 거냐?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업 수익을 따라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20년에 걸쳐가지고 순이익이 10배가 된다. 그러면은 주식도 같이 한 10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화, 그리고 돈의 양, 이런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뭐 당연하죠. 중앙은행이 돈을 전부 다 펌핑하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갔다. 그럼 주식시장이 당연히 오르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쫙 낮춰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채권 쪽에 매력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경기에 기업 수익이 감소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불경기라는 게 뭐 아무리 길어봤자 뭐 4분기, 5분기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주식 가격이라는 게 그 내년 수익도 물론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주식 가격은 이 기업의 모든 미래의 수익의 할인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이제 불경기가 오면 내년은 당연히 돈을 좀 덜 벌겠죠. 그런데 그게 뭐 내후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되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양은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데 뭐 그 대신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금리가 축소된다. 이러면은 주식이 이래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죠. 주식시장의 지금 경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후가 중요하겠죠. 확실히 반년 후에는 경제 성장이 보인다 하면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경기 통계만 놓고 보자면요. 자, 분명히 2020년 2분기에는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네, 경기 하락 마지막 2분기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기가 뭐 아무리 길어봤자 2분기 또는 그래도 3분기에 끝나버린다라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예측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오케이. 지금 그러면 2020년 2분기가 불경기의 마지막 두 분기 중에 하나다라는 건 뭐냐면은 2020년 4분기부터는 경제가 다시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실제 컨센서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소위 전문가들이 그래 1분기, 2분기는 슈퍼 배드한데 뭐 3분기, 4분기부터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계속 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진짜 만약에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식이 더 안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후에도 뭐 2, 3분기 더 재미 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번의 미국 경제
그 마이너스 성장 사례를 살펴봤는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주식 더블 D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매우 안 좋지만 그때부터 벌써 주식이 쫙 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팡 떨어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제가 왜 택했냐?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 히스토리가 훨씬 더 넓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미국 시장이 세계 주식 시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30개, 50개 시장도 다 그냥 이렇게 보통 움직이거든요. 상관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론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공황 반복.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썼냐 하면은 30년대는 그게 잘 안 먹혔어요. 30년대는 경제가 3년, 4년 연속으로 막 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 한 2, 3년 동안 주식이 계속 작살났습니다. 29년 말부터 32년까지 계속 작살이 났는데요. 근데 저는 대공황의 반복은 당분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30년대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 어범해가지고 돈을 막 풀질 않았거든요. 우리는 금본위제가 있는데, 우리가 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돈을 이만큼 풀 수는 없잖아. 이렇게 헛소리를 하다가 이제 30년대 중반에 그래도 돈을 막 펌핑하고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펌핑하고 푸니까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중앙은행 펌핑 사회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대공황의 반복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최근에 있었던 그 10번 사례처럼 주식이 지금 리바운드 해가지고 다시 더블 디비올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불경기 더블 딥은 전설의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 지금은 30년대가 아닙니다. 자,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았습니까? 유익하죠, 여러분? 유익하시면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이쪽을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이거요, 이거. 싫어요를 누르는 거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